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불과 얼마 가지 않았으면 모든 것이 다 들통이 날 텐데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어거지를 쓸까. 4.15 부정선거는 전혀 없었다라고 날뛰는 이준석 위의 일부 야당 의원들과 우파라고 간주되는 지식인들의 언행을 보면서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저렇게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일하는 말없는 말을 퍼붓는 저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절로 나왔습니다. 7월 23일 날 금요일 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당대표이자 대선 후보는 4.15 부정선거 의혹을 제대로 조사할 특별검사제의 도입에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황교안 전 당대표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의 재검표 현장에서 당시를 확인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재검표 이후 25일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순간부터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이것은 아주 폭탄 선언입니다. 또한 황교안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일침을 놓습니다.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난 4.15 총선에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 규명에 적극 나서달라.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 앞에 침묵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다운 자세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간접으로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들 손사래를 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해당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특검 제도를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야당이 먼저 나서야 된다.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전담한 특검을 제안해서 관철시켜달라.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또 불법 선거로 얼룩지지 않도록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이다. 이것이 바로 황교안 전 당대표이자 대선 후보가 2020년도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정식으로 특검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이자 대선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이 보인 반응은 역시 그답습니다. 아이뉴스 24와의 통화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경선 국면에 들어가면 당대표가 개별 대선 주자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하나씩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는 나이는 얼마 되지 않지만 거의 기성 정치인의 뺨을 칠 정도로 능구령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은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시절이던 지난 2020년도 4월에 당내 총선 부정 의혹이 불거질 무렵에 그것을 덮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비상식적이다. 또 이준석이라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강한 특성은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믿음에 따라서 좀처럼 자신의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을 젊디 젊은 이준석에게도 보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고 난감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과거에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고 증거가 축적되면 자신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좀 유연함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좌파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인 이데올로기 편향적인 그런 특성과 완고함과 완악함을 이준석에게서 보는 것은 참으로 씁쓸한 그런 경험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뉴스 24에 실린 황교안 전 당대표이자 대선 후보의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다른 생각을 살펴보게 되면 모자님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준석 씨, 개별 주장의 입장이 아니라 당신은 야당 대표로서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말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그리고 당신은 부정선거면 스스로 정계를 은퇴한다고 약속을 해왔으니까 빨리 정계 은퇴하는 것이죠. DKTM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황교안 전 당대표님, 이제야로 정신을 차리니까 제가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BLS님입니다. 이준석 씨, 당신은 폭망했습니다. 부정선거 불법 투표지가 나왔는데 뭔 소리를 하십니까? 당신이 그래도 정권 교체하겠다고요? 하는 말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랑 같은 말하는 것이 너무나 우습습니다.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선수 교체해야죠. 되겠어요?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KPEA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부지가 야당 대표가 되었으니 국민의힘 야당 노릇을 못하지. 그래도 봅시다. 부정선거 증거가 나와도 외면하니 그게 도대체 야당입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이준석 씨가 시간을 내서 자신이 전화로 답한 아이뉴스 24에 실린 한 300편에 가까운 댓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시중의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나면 제대로 물갈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완전히 야당 국회의원들이 좀비들의 집합제와 같습니다. 자리에 연연해서 자신의 이익에 연연, 단 한 사람도 어떻게 선거 문제에 대한 사실과 진실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그것도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금을 받아서 그냥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안인 선거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무심하고 침묵하고 방관하고 냉소적일 수 있냐? 그게 야당 국회의원들이냐? 얼마 전에 이인재 전 의원이 야당을 신랄하게 꾸짖는 그런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 야당다운 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이나 야당 국회의원들을 보면 제자리 유지하는데 제 자리 유지하는 것 외에는 일체 관심이 없습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 같으면 나라의 큰 대사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 문제처럼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야말로 좀비들의 집합제가 여야를 불문하고 어쩌면 그렇게 닮은 꼴인가라는 그런 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 부정선거 문제에서 침묵한 단체, 침묵한 자들은 부정선거의 실체가 지금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자리를 보존하는 것은 너무나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얼굴이 두터운 그런 인물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실 앞에서 그렇게 침묵할 수 있냐. 사실을 거부한다는 것 곧바로 자유를 거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뭘 우리가 기준으로 진위와 정의와 부정의를 판단하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그냥 깔아뭉개고 입 다물고 그냥 무시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국회의원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21대 국회 의사당 안에는 가짜 국회의원들이 100명 이상이 우글우글하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로, 위조 투표지로, 가짜 투표지로, 인쇄된 사전 투표지로, 일장기 당일 투표지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100여 명이 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사전 투표만 조작을 했지만 6월 28일 인천연수원 재검표 사례는 뭘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당일 투표지도 조작을 했다는 전 부분이 발견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짜 국회의원들이 만든 가짜 입법도 모두 다 거부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4.15 부정선거 의혹 문제를 반드시 파헤쳐서 진실을 가리는 것은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실용적인 사안이 아니죠. 어쩌면 우리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아니면은 가짜들이 국민들을 그냥 우롱하고 권력을 훔치고 권력을 그냥 강탈한 그런 야바이꾼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체제를 용인할 것인가, 이런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죠. 반드시 해결돼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침묵했던 그런 인간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